그래서 이제 원래는 책을 집필하려고 소수로 출발했어요. 12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모임을 오픈해서 참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19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위원 교수 모임을 해서 이제 이걸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이 모임을 가졌어요. 저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저 때 이제 저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권은남 교수님이 인사를 하고 김세숙 교수님이 사회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발표한 거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우리 교육을 창의성 교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김세숙 교수님도 우리가 창의성 교육, 우리 정부가 창의성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탑다운 바텀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통령 프로젝트로 만들면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교육은 5년 동안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프로젝트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장관 프로젝트는 더더욱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큰 성공한 그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우주 항공 개발을 소련한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소련은 막 그 달나라를,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고 뭐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오르는데, 미국은 이제 뭐 발사하다가 폭파하고 계속 실패를 하고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미국 뭐 비판도 굉장히 많았죠. 때려쳐라 막 이제 이렇게 비판도 많았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라이스 대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달나라는 미국이 먼저 간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달나라에 가는 게 이제 국가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아폴로 13호에서 이제 달나라에 갔죠. 그래서 미국을 또 강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거기다 올인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저기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장벽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저거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먼저 창의성 교육을 먼저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들을 설득시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쉽죠. 다 교육자고 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고 설득이 되죠.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의 수를 늘려서 몇백 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총장한테 가서 우리나라 미래가 창의성 교육에 달렸으니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 교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프로젝트로 만들면 저건 뭘 의미하냐면 창의성 교육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도 이제 강의 평가가 있어요. 강의 평가가 있는데 지금은 창의성 교육에 대해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달했느냐라는 그런 평가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항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강의 평가에도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달했다.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항목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고, 뿐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한다는 얘기는 학생 선발의 창의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죠. 그래서 저것을 대내로 공표를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교육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부터 이제 교육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성 교육으로. 서울대학교가 왜냐하면 창의성을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할 때 그래서 이제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해서 노력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치가들한테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행정하는 사람들 관심을 받아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 거냐? 그럼 이제 설득을 하면 이제 그분들도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해야겠다.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의성 교육을 먼저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 저게 이제 탑다운 접근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바텀업 접근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이 만들어졌듯이 모든 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고 초중고에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이 만들어지고 뭐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생 모임,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 창의성 교육을 위한 시민 모임 이런 게 만들어져서 범국민적 운동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바텀업이죠.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이걸 이룩할 수 우리가 저걸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뭐 어디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제가 공학교육학회에서 제가 국제 협력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제니움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기고를 해요.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기고한 건데 2021년 6월호에 나온 거예요. 왜 창의성 교육이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쭉 썼고요. 뭐 저런 얘기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